저도 어릴 때 귀 뒤에 쥐젖이 났었거든요. 귀 뒤에요. 네. 할머니가 그때의 순간 저를 만났다면 원장님 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큰일 난다. 이렇게 하면.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닥터부들입니다. 간혹 목, 얼굴, 눈가 쪽에 오톨도톨 튀어나와서 이게 꼭 떨어질 것 같은데 떨어지지 않는 쥐젖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이 많으시죠. 그런 분들이 병원에 많이 내원을 하시는데요. 쥐젖인지 점인지 사막인지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쥐젖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쥐젖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쥐젖은 노화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죠. 마찰에 의해서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쥐젖이 잘 생기는 부위가 목이라든지 겨드랑이, 눈가 쪽인데 눈을 비비거나 겨드랑이 마찰이 잘 생기잖아요. 그리고 목 같은 경우도 비비시거나 혹은 움직이는 것 때문에 마찰에 의해서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당뇨에 의해서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임신부들이 없던 쥐젖이 생긴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도 역시 호르몬의 변화에 의한 영향도 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피부 병변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자외선이죠. 자외선은 결국 노화에 의한 현상이거든요. 각질층들이 쌓이면서 피부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고 마치 작은 혹처럼 형성이 되는 건데 이게 쥐젖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부과에서 치료해야 돼요? 쥐젖을 피부과에서 치료해야 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죠.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으니까요. 예전 같은 경우야 피부과가 많이 다니는 곳이 아니다 보니까 집에서 실이라든지 식초를 바른다든지 이런 방식들을 많이 썼다고 해요. 사실은 그렇게 하더라도 제거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되는 경우는 더 많았던 거죠. 후유증도 굉장히 많거든요. 쥐젖만 제거를 하면 되는데 그 주변 피부까지 상하게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색소 침착이 남는다거나 혹은 염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깨끗하게 떨어질 수도 있지만 과연 이 실이 깨끗하게 멸균이 돼 있는 실일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또 하나 정확하게 제거를 할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하는 거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염증이 다시 발생한다거나 보기 싫은 병변으로 남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병원을 방문해서 정확한 치료법으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쥐젖인지 여부도 파악할 겸 그리고 정확한 치료법을 듣기 위해서라도 피부과를 방문해서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어릴 때 귀 뒤에 쥐젖이 났었거든요. 귀 뒤에요. 네. 할머니가 실로 묶죠. 네. 그때의 순간 저를 만났다면 원장님 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큰일 난다. 이렇게 하면 귀 뒤에 더 큰 혹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실로 묶는 방법은 너무 고전적이잖아요. 가끔씩 요즘에는 인스타나 유튜브, SNS에 그런 방식들이 나오더라고요. 이것은 이제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만든 방송, 영상이지 진짜 치료법은 아니거든요. 일단은 병원을 방문하시죠. 쥐젖은 어떻게 제거하나요? 일단 병원을 방문했을 때 이것이 쥐젖이다 한다면 일반적으로 레이저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 소작술을 쓰기도 하는데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업윤약 레이저라고 해서 피부 손상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써서 병변부만 뜯어내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많이 사용했던 것이 강한 열을 이용해서 병변부를 열침 같은 것으로 제거하는 방법들을 썼는데 그러다 보니 피부 주변에 손상이 많이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것이 CO2 레이저입니다.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데 CO2 레이저 같은 경우는 열 손상이 어느 정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주변부에 착색이 남는 경우가 많았어요. 최근에 쓰는 방법은 업윤약 레이저라고 해서 CO2 레이저와 마찬가지의 레이저입니다. 하지만 주변부로 피부 열 손상을 작게 주기 때문에 병변부만 제거를 하고 재생을 잘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피부가 손상이 돼서 착색이 남거나 흉이 지는 경우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업윤약 레이저를 사용해서 병변부만 정확하게 제거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이거 쥐젖 레이저로 제거했는데 오히려 자국이 더 크게 남았어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우리 병원에 오셨어요. 일단 쥐젖 제거를 했을 때 혹은 사막이라든지 다른 점도 마찬가지인데 그 병변부에 착색이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처럼 돼 있는 부분들을 제거를 하는 건데 이 윗부분만 제거한다고 해서 완전 제거되는 건 아니거든요. 조금 더 깊이 쥐젖이 발생한 그 병변부까지 파내듯이 제거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직접 보여지는 것보다 조금 더 넓은 면적을 제거를 해줘야지만 완치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레이저라든지 이런 시술을 썼을 때는 열이 전달되면서 주변 피부까지 약간은 손상이 되거든요. 작은 여드름, 작은 염증 이런 게 생기더라도 붉은 자국이 오래가지 않습니까? 심지어 쥐젖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연성 섬유종 작은 종양이거든요. 종양을 하나 제거했는데 완전히 깔끔하게 없어지는 것은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거든요. 제거했던 병변부가 약간 상처가 있더라도 이것은 한 6개월 정도 깨끗하게 없어질 것이니까 너무 염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쥐젖 제거하면 더 많이 생긴다는 말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쥐젖은 제거하면 없어집니다. 쥐젖이 아니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쥐젖인 경우는 무조건 사라집니다. 하지만 또 하나 쥐젖이 다 제거가 안 된 경우는 다시 그 부위에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더 정확하게 제거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 제거를 해야 됩니다. 집에서 자가로 제거를 하는 경우는 다 제거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그 부위에 염증이 생겼을 수도 있거든요. 쥐젖 자체가 이상 현상들 때문에 피부 병변이 변화가 되면서 나타났던 겁니다.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것처럼 다른 부위로 옮아가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염려를 안 하셔도 되는데요. 하지만 이미 쥐젖이 생겼다는 것은 잘 생기는 체질일 수도 있는 것이고 기저 질환을 가지고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잘 생기는 생활 패턴을 가지실 수도 있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쥐젖은 마찰이 심하다거나 아니면 자외선 노출이 심하다거나 발생을 할 수 있는데 다시 생겨난 부위도 그런 부위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거를 하게 되면 다시 재발을 하지는 않고 병변부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다거나 똑같은 생활 패턴 때문에 다른 부위, 비슷한 부위에 생겨난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쥐젖과 선크림 사용 이 관련이 있는지요? 실제로 선크림 자주 바르면 막을 수 있나요? 선크림을 자주 바르시게 된다면 피부 노화를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DNA 변화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쥐젖이 발생하는 것도 줄일 수 있습니다. 쥐젖 방치하면 더 심해지나요? 쥐젖을 방치하면 쥐젖이 더 커지거나 더 많아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쥐젖이 생긴 그 환경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쥐젖은 계속 더 생겨날 가능성이 큽니다. 보습을 잘해주고 선크림을 잘 바르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이 있다면요? 쥐젖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은 크게 4가지로 둘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외선 차단제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는 것이 피부 노화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쥐젖뿐만 아니라 다른 병변이 생기는 것도 막을 수 있거든요. 두 번째, 최대한 마찰이 많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쥐젖이 많이 생기는 부위가 눈가라든지 혹은 목 또는 겨드랑이거든요. 그 부위가 마찰에 의해 가지고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비비는 행위라든지 습관을 좀 교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보습제를 잘 바르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보습제를 바름으로써 피부 장벽을 강화해서 피부가 거칠어진다거나 그런 부분들을 방지할 수 있고 피부 장벽 강화된 부분들을 통해서 쥐젖이 발생하는 요인들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생활 패턴에 포함이 될 수 있는데요. 체중 관리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비만하다든지 쥐젖을 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비만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당뇨와도 연관성이 있을 수 있고 임산부 같은 경우도 체중이 늘어나면서 호르몬 변화가 오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인데 체중을 조절함으로써도 쥐젖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최근에 쥐젖 때문에 내원하셨던 분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쥐젖을 제거했는데 자꾸 재발을 했었던 거죠. 정상 체중보다 좀 많이 나가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비만 관리를 해드렸죠. 그랬더니 쥐젖이 재발하는 확률이 줄어서 환자분께서도 굉장히 좋아하셨거든요. 체중 조절 및 비만 관리 역시 쥐젖을 재발하는 요인을 방지하는 데 포인트가 된다는 점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쥐젖에 대해서 얘기해 보았는데요. 쥐젖은 그 병변이 굉장히 커지거나 옆으로 많이 퍼져나가는 그런 병변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게 미용상 평소 생활할 때도 굉장히 거슬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일단은 제거하는 것이 우선인데 민간요법을 사용하거나 손톱깎이로 깎아내려고 하시는데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후유증을 남길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 방문하셔가지고 아주 간단하게 깔끔하게 제거할 수 있으니 병원을 방문하셔서 제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부들이었습니다.